그리고 이제 우리 또 의원님이 민주당에 폭탄을 하나 툭 던져 놓으셔가지고 네. 그 폭탄이 어떻게 갈지 궁금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총선 얘기를 하셨으니까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중진들이 네. 좀 험지 출마도 하고 희생을 좀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일단 이제 의원님의 취지를 일단 듣고 싶고 왜 그 어느 맥락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그럼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지 의견을 좀 주시죠. 중진하고 이제 지도부들이 사적생활 각오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좀 돌파해야 한다, 솔선수범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 험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제가 말한 취지는 험지 가서 죽으라고 그건 하겠습니까? 아니죠. 예. 이제 그런 각오로 하면 예. 우리가 내년 총선에 좋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약간 뭐 다르게 좀 번져서 네, 변질이 돼가지고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분도 그걸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대표를 찍어서 얘기하거나 대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지도부를 예, 얘기하신 그렇게,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수 언론들이 그 대표를 찍어가지고 마치 예, 김동완 예, 의원님이 연결해서. 대표를 공격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거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제가 같아요. 정치를 아는데 막 예, 예. 어느 특정 지역을 예, 가게 예. 사실은 우리 당이 살자고 말지도부 내내 중진들의 그렇죠. 결단 예, 이런 걸 이야기한 예. 건데 충정에서 이야기한 건데 네, 그게 약간 맞습니다. 곡해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당에 대해서 이제 염려했던 것은 저쪽은 어쨌든 이제 인요한 예.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예. 저쪽 당이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인요한이라는 한국권 현대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약간의 그 로망이 있는 네, 국민들 네. 로망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핵심을 한다 그러고 음.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한다면서 네, 계속 이제 요수 메이커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 쪽은 이제 전혀 얘기가 저는 안 그렇게 나와요. 안 돼서 예, 이런 예, 상황들 맞습니다. 하도 제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총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뭐 일부 당원들은 좀 네, 그렇게 오해를 뭐 대통령 그 비판해야지 우리 당내 저 칼을 겨누냐 이러는데 전혀 아니고 네. 제가 뭐 충정과 좁게 말하면 외정을 갖고 하는 네, 이야기고 예. 사실은 저쪽에서는 뭐 어쨌든 서울 이 말도 안 되지만 김포시와 서울 팬이 그 저 뭡니까 그 주식 그 매매 공매도 일시 중지 일시 중지 그리고 전략 공천 없고 예, 맞습니다. 뭐 청년 비례인가 여성은 50% 50%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어떤 주도를 하잖아요. 의제를 주도해 가고 그리고 뭐 있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강주도 다녀오고 제주 4.3 기념공원도 다녀오고 이렇게 하면서 막 하길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맞는 말씀이에요. 뭐 삼선 연임 금지 이런 걸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동연 후보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약속을 했지만 맞습니다. 삼선 그 연임 금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삼선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런 중진들이 앞장서 달라. 예를 들어 맹랑해전에 12척 중에서 처음에 다 머뭇거렸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근데 정말 이순신 직접 탄 거북선이 앞에 치고 나가서 한 2시간 정도 치열하게 싸웠답니다. 그걸 보고 나머지 배들도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수들이 앞장서면 좋겠다 이런 취지고 뭐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일도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언론들이 자꾸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뭐 한마디를 끄집어내서 본인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우리가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지지자들도 냉정하게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조중동이 또 이렇게 먹잇감을 해가 하는 거는 또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전혀 의도가 다르게 그렇게 막 해석을 기사를 써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그 이제 아무래도 이준석 신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검사 출신들 검찰 측근들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꽂기 위해서 PK나 TK 지역의 중진들 소위 이제 장제원 의원까지 지금 반발하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어떠세요? 뭐 흐름으로 보면 장제원 의원이 이제 90대 산악 버스를 동원해서 뭐 4천여 명 정도가 이제 산행을 했잖아요. 이제 서울을 못 오겠다는 일종의 이제 그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그거 뭐
90대가 아니라 190대라도 못 버틸 겁니다. 결국 못 버틸 거다. 버티고 뭐 전혀 핵심을 안 하면 뭐 굉장한 우리로서는 나쁠 거 없겠지만 저쪽은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친이 세력을 대거 이제 국회의원 당선시키려고 검사 공천들을 꽤 많이 할 텐데 물론 그러니까 영남 쪽에 많이 물갈이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다 이제 이 틈새를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추진하는 사람들이 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하고 우리 당이 1당 2당으로서 경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준석 신당이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 당이 3당으로 PK에서 밀릴 가능성이 많고 또 정확하게 뭐 우리가 진단해 본 건 아니지만 PK 쪽에서는 우리 당이 좀 어부지를 얻을 수 있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경쟁을 하게 되면 그쪽이 지난번에 제가 인터뷰할 때 이제 PK는 어차피 노무현 대통령도 종로에서 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계속 하시지만 어쨌든 김영춘도 내려오고 김부겸도 내려오고 이랬는데 어쨌든 부산은 일정 정도 우리가 그 좀 공략이 돼 있거든요. 아직도 뭐 3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러나 TK는 정 공략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차기 대선 이런 걸 길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전국 정당이 돼야 하는데 저쪽 당이 호남에서 한석도 집권 여당이 한석도 없다는 것도 너무 웃기는 일이지만 대구 경북 25대 0이잖아요. 저쪽 호남은 28대 0인데 이 대구 경북을 장기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시동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공략을.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자기 대선을 준비하는 분이니까 대구 경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전향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활동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청을 이제 뭐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이나 강민구 시당위원장 대구 경북에서 지금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물론 경쟁력이 높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한테 더 힘을 실어줘야 대구 경북에서 이제 좀 이렇게 우리 쪽 저쪽 틈새를 우리 공략할 수 있고 또 사기 지방선거 대선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직접 사무총장이나 뭐 그 부총리 이런 걸 안 해봐서 살림살이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당이 이제 당원도 많고 사실 옛날에 비하면 엄청 재정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나는 뭐 당 대표님이나 사무총리 잘 인원해서 대구 경북에 출마한 분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본인 내에서 특별하게 좀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한두 석이라도 교두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김부겸 총리하고 홍일학위원 두 분 있었는데 두 분 다 이제 안 하시니까 대구 경북에 한 분도 없는 그러니까요. 그걸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경남도당 위원장이시니까 경남도당은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총선 대비하는 어떤 전략이랄까요? 어떻게 지금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세요? 일반적인 그냥 해난들 가덕도 신고한 우리 정부부터 한 건데 이제 내년 예산 한 6천억 정도 되고 가덕도 신공항 조직도 만들면 공항공사 같은 이제 전 단계 거기 올해 예산 한 100억 정도 얹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저쪽 정부에서 뭐 내일 모레 세계 박람회 2030 부산 엑스포 하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더 뭐 우리 당의 김정호 뭐 민홍철 뭐 박재호 최인호 뭐 전체 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래가 잘 됐고 그거는 뭐 우리가 아무리 내세워도 꼭 우리 쪽에 몫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가장 그 특히 경남 바닷가 쪽에 동부 경남하고 바닷가 쪽의 지역구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 여기에 가장 민감하시고 관심을 여전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대책들을 좀 우리가 어쨌든 예산으로도 뭐 어차피 더 계속 추가 방류를 막는 최대한 활동을 하면서도 피해 어민들 또 이 뭐 횟집을 비롯해서 이렇게 수산물 도매하는 이런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에 주요 공약으로 좀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지역 이제 소멸이 서부 경남은 심하니까 이쪽 그리고 진주는 뭐 핵심 도시 그러니까 경남 전체는 창원이나 김해, 양산하고 서부경 진주를 배는 서부경남이다. 좀 다르고 부산은 전체 이제 공통 뭐 전략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경남은 이제 전체 공약도 있지만 저 지역 맞춤형 공약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FJ를 해보고 하니까 뭐 세 군데 정도는 김해, 지금 가벌, 양산, 제인을 정도는 확실히 이기는 걸로 좀 나오고 이제 거의 창원에
허성무 전 차원총리 네, 맞아요. 허성무 허성무 시장도 시장. 이기고 네 군데 네. 이기고 네 군데 이기고 네, 네, 한 세 군데 정도는 초박빙이라서 네. 어쨌든 저희들이 16개인데 네, 네. 네, 8개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8개 정도. 그러니까 전체 부울경은 40석인데 네, 네. 한 15석 정도. 15석 정도. 부산도 3석인데 한 네. 7, 8석 하고 우리도 그렇게 울산도 1석인데 2석 정도 하고 하면 네. 전체 한 15, 16석 전후가 될 텐데 음. 최소한 2자리 이상은 숫자를 해야 해야 우리가 된다. 또 그렇죠. 전체 합했을 때 또 예, 예, 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다수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신당이 생겨서 또는 뭐 또 다른 어떤 뭐 당이 생겨서 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들을 많이 내려보내 가지고 거기에 있던 분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그러면 예. 더 많이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부울경에서는 네. PK에서는 확실하게 네. 어부지가 될 것 같고 이준석 신당이 네, 네, 네. 대구 경북은 어떻게 보면 저 3당으로 밀릴 밀릴 우려를 수도 실제 있다. 대구시당하고 경북도당위원장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하고도 소통을 해보니까. 근데 보니까 이준석 신당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TK 얘기만 해요. PK 얘기 별로 안 해요. 본인이 TK로 나가려고 하고 네. TK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주장을 하고 네.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뭐 전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TK에 아무래도 이제 보수의 이제 예, 예. 본방이니까 예, 예, 여기서 예. 승부를 하려고 하고요. 뭐 이준석 신당이 창당될 거냐, 뭐 저렇게 하다가 뭐 또 선대위원장 들어간다. 정도 제안받고 예, 예.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모르긴 해도 왜 예. 큰 꿈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큰 꿈이 있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볼 때는 루비콘강을 건넜고요. 음. 물론 국회에 나려면 들어가겠지만 그럴 수 있죠. 자기 꿈을 음. 뭐 10년, 20년 후라도 젊으니까 실현하려면 신당을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제 그제 한 3만 명인가 네, 뭐, 등록했더라고요. 등록을 모집했던데 했는데 네, 그 맞습니다. 추세로 보면 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총선을 예를 들어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 저쪽은 뭐 발목 잡는 야당 심판이 설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이제, 되는 얘기. 이제 이런 게 이제 의제가 되겠지만 네. 뭐 이준석 전 대표 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반 국민들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 의미 있게 뜨면 우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가거고 이준석을 비롯한 이 신당은 미래를 지향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흐름을 탈 수도 있어요. 수도 그런 있다. 점을 저는 매우 경계를 하고 있고 속으로 그래서 우리 당 지도부가 핵심 경쟁에 이재명 대표 하면 저 사실 뭐 정강석과 같이 돌파력도 있고 또 정말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정책으로 승부를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한. 그래서 물론 구상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좀 전면에 나서서 했으면 좋겠어. 뭐 물론 뭐 재판 일정은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그렇게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